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중국이 아시아 문명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한자를 수입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나라를 거쳐서 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먼 바다를 통해서 직접 수입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자를 수입하게 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한자라는 문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의 언어 체계에 정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수입한 후 그 한자를 읽을 때 100% 중국식 발음의 바탕을 둔 읽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이런 중국식 발음 이외에도 자기들 자신의 고유 언어의 바탕을 둔 이른바 일본식 발음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중국식 발음을 음독, 온뇸이라고 부르고 일본식 발음을 훈독, 군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한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일본식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오묘하고 흥미로운 측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하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독특하고 오묘하기까지 한 일본식 한자 읽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흥미롭겠죠? 사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일본어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고 일본어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 또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가지 유형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유형은 한자 하나의 음독과 하나의 훈독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에 아주 맞는 그런 유형의 글자들이죠. 그 글자에 속하는 단어들은 개인적으로 좀 대표적인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만은 구두로는 일단 한 5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목록을 정리한 표를 붙여놨습니다만은 어디 한번 볼까요? 먼저 물 숫자가 있습니다. 물 숫자는 음독으로는 서이라고 그러고 훈독으로는 미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불화자죠. 음독으로는 가라 부르고 훈독으로는 희라고 부릅니다. 또 나무는 음독으로는 목후, 훈독으로는 기라 부르고 나라 국자의 경우에는 음독으로는 곡후, 훈독으로는 군이라고 부릅니다. 은근히 꽤 다르죠. 그 다음 개를 가리키는 견이라는 한자입니다. 음독으로는 겐이라고 부르고 훈독으로는 인우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한자의 음독과 훈독이 각각 하나씩 있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로지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는 겁니다. 왜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느냐? 훈독을 같이 추가해서 병용하기로 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를 수입할 당시 일본은 오늘날 일사불란한 통일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그 세력을 다투던 분리된 지역들이 다 있었고 그 지역들은 과거에 교통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말이죠.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제대로 통일될 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고유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한 한자에 대해서 통일된 훈독을 만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한자를 수입할 당시에 일본에 그런 사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언어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가 일본에 없었는데 그런 없는 물건에 대한 단어가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또 우리가 즐겨 마시는 차 같은 경우에도 한 잔을 수입할 당시에는 차라는 것이 일본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훈독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독특한 장르의 두 번째 유행에 속하는 단어 역시 목록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만은 한 5개 역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에 붙여놨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끼리 상자입니다. 조라고 오로지 음독만 존재합니다. 역시 자의 음독만 존재합니다. 또 초를 가리키는 한자어도 묘라고 음독만 존재합니다. 그 밖에 의사를 가리키는 의도 이라고 음독만 존재하고 점도 den이라는 음독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장을 가리키는 위도 이라는 음독만 존재하는데 위는 옛날에 없었을 리가 만무하지만은 아마 당시에 통일된 지역마다 다 같이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낱말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세 번째 유행은 그 반대로 오로지 훈독만 있는 한자들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훈독만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속하는 한자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들이 아니고 일본에서 중국 한자의 개념을 활용해서 자기들 자신이 창조적으로 만든 한자들입니다. 중국에서 없는 한자이기 때문에 중국식 발음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훈독만 존재하는 유형의 한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만 한 5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밭을 가리키는 하다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미칭으로 사용되는 히메고 있고요. 그 다음 냄새를 가리키는 니오이, 그 다음에 산마루나 고개를 뜻하는 도우게, 또 테두리를 뜻하는 왁구 같은 것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형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을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